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수사반장 송지엽 파트너입니다. 오늘 수요조사 16번째 시간으로 준비했고요. 제가 처음 시간에 지수 5천을 향해서 이 영상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이끌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지수가 2600에서 700선을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4000을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시장의 핵심적인 됐던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조선업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까지 두루두루 이제 핵심적인 섹터를 알려드렸는데 벌써 반도체에서 100에서 200% 넘는 수익을 내는 종목에 5개 정도 배출해 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한이수도 그렇고요. 삼성자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익들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희망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잭슨왕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AI 쪽 그리고 AI를 통해서 전력기기 다양한 에너지 쪽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또 2차전지가 ES 때문에 또 전개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결국은 AI가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결국은 통신 쪽이 상당히 이제 발달이 돼야 되겠죠. 통신 장비. 그리고 관세 이슈가 하나가 있죠. 조선업종하고 자동차가 서로 간의 수혜주 피해주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차 코스피 4000이 갔기 때문에요.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부분에 이런 종목들을 보고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커리큘럼은 여기에 보신 대로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닉스 이렇게 70만 원 갈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을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4가지 커리큘럼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바로 영상을 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I 산업은 HBM 메모리, 특히 메모리를 먹는 하마입니다. 근데 저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HBM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의 수익성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내 것이 쪽이 좋아할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급등 나오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HBM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내 것이 쪽이 범용 반도체가 캐파가 더 큽니다. 근데 지금 HBM도 있지만 내 것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하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망치가 계속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메모리 쪽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더 잘 버티느냐, 누가 더 오래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AI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시험 나왔을 때 IT 버블 때를 기억하시면 그때를 포커스 보고 가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딱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마로 표현을 해봤고요. 다 이미지는 이렇게 AI를 통해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해서 응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 실적 발표 전에는요. 이것도 상향을 했었거든요. 40조 원대에서 62조 원으로 상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그 내년도에서요. 내년 2006년도에 있어서 62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40조 원대에서. 그런데 실적 발표가 나서 많은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51에서 54% 늘어가면서 내년도 70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게 이게 흐름이요. 앞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계속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하니스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53%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1조를 팔면 5천억 이상이 영업이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걸 말씀드렸죠. 꼭 이걸 기억하시라고. 실적 발표하면서 다음에 마진율은 51% 상향된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을 때 내가 이거 딱 찍어드렸죠. 앞으로 더 좋아지는데 뭘 팔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봤을 때는 이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포인트로 봤을 때는 가장 이익이 좀 형성됐을 때는 2026년도 2분기가 가장 그까지 성장세 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장이 컸을 때가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네, 성장세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 점에 염두에 둔다면 영업이익률 보니까 디램 쪽이에요. 디램 쪽 영업이익률이 6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낸드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급증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HBM도 영업이익률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급증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건데 피크가 2026년도 2분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 보면 내년 2분기까지의 어떤 성장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의 성장의 전망치가 내년 2분기가 가장 2분기까지가 가장 성장세 큰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응용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포인트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핵심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2분기가 1, 2분기가 상당히 영업이익의 HBM의 출하량도 증가가 확대된다는 점을 포커스 맞춰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도 그렇죠. 내년도에서도 보게 되면 연간 디램 내에서 비중도 가장 크게 작용할 때가 바로 내년 정도입니다. 예, 급성장하는 거죠. 이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알려드리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분기별로 매출도 그렇고 급상승해서 되는 거 보면 HBM 매출의 추이도 2분기가 가장 피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도 어떤 디램 내 연간 HBM 매출액 비중 보면 내년도가 가장 피크가 연결됐죠.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면서 그래서 앞자리가 이제 비중 좋은 실적으로 바뀌는 시점 보면 내년도 가장 피크인 구간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 이제 그때 판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그 다음에 업사이드 되면 더 이제 상향해서 가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범용도 중요하죠. 아까 HBM 쪽도 우리가 핵심이 알지만 범용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네, 보시게 되면 80% 78%가 올라갑니다. 내년 1분기 정도에 2분기까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HBM도 있지만 범용 내거시 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서버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모바일도 있고요. 다양한 반도체가 내것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니까 HBM뿐만 아니라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HBM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거시까지 반도체까지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 같이 쌍두마차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20%까지 늘어난 상황들 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내것이까지. 그래서 현재 밸류에 대한 상당히 이제 고민이 생기는 구간에 있죠. 그래서 사닉스는 지금 역사적으로 고점이 됐던 2.545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3배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여유로 본다면 마이크론보다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앞으로 매출의 이익과 그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좀 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성장주로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가 더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들에서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한 20% 차이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또 지금 이제 50만 원 돌파해서 있지만 70만 원을 향해서 내년 2분까지 매출가액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큰 이제 지금 조정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는 5일선이라든지 21선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를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5일선을 잘 타고 가는 5일선과 11선 잘 타고 가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 밸류로 보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지금 많은
AI,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AI 관련 회사들이 갑자기 투자를 많이 하냐면요. 이 AI 사용자, 이 토큰을 AI 사용하는 데이터로 이 표시한 단위인데, 네, 단위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7월부터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AI 기업들은 누가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토큰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서버가 가동되기 때문에 HBM의 사용량도 4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HBM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특히 하니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에 줄 수 있는 물량은 지금 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문이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다시 오지 않을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러다면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익이 지금 더 전체 시장에 상향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요. 올해 290억 원으로 상향했는데 내년도엔 370조 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니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보면 370조 원을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 네, 또 400조 원에 가까운 특히 390조 이렇게 막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보지 않은 앞으로 조선주 또 자동차 이런 부분까지 연결된다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익을 좀 동반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 정도. 밸류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기대율이 상당히 크고요.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영업이익이 86조 원 벌어들였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하겠죠. 밸류업 하면 이 현금으로 뭐 하겠습니까? 배당도 할 것이고 자사주 매입도 할 겁니다. 하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올라가겠지만 밸류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플러스에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점 보지 말고 주식 투자는 앞으로의 흐름에서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어떤 흐름이 갈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올해 영업이익이 39조 원에서 지금 최근에 40조 원대로 상향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86조 원으로 더블 성장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95조 원, 뭐 100조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부분은 내년까지죠. 내년이 이제 가장 크죠. 업사이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역사적 고점은 1.9 정도 되고 있어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충분히 있다는 점. 그래서 목표를 15만 원까지도 우리가 또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단계별로 보시면 됩니다. 11만 원, 12만, 13만 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이런 영상들 또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보시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조선주도 최근 삼성주 급등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그 4분기에 늦바람 날 수 있는 조선주하고 삼성주가 알려드렸는데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던 부분이라 하여튼 저의 유튜버는 제 영상은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컨텐츠로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도 아침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막 대박주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TV에서 매일 5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20분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한 시간 늘려줬거든요. 원래는 이제 7시 30분대에서 시작했는데 7시 20분대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며칠 전부터 통신 장비 회사들 관련 주식도 KMW라든지 관련주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급등이 나왔죠. 솔리드로 급등 나오고요. 하여튼 이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상당히 시장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전에 영상 보여드렸던 자료들인데 그동안은 메타,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인프라 쪽에 투자했다면 지금 오픈AI도 그렇고요. 새로운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AI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수요하는 층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아마존 앱 서비스라든지 뭐 나중에 오라클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결국은 오픈 AI라든지 엔비디아 뭐 또 이렇게 연결된 또 IBM도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양자컴으로 해서 이제 투자하는데 결국 뭡니까? 이번에 이제 오픈 AI가 엔비디아 쪽에 공급받고 있지만 AMD 쪽에도 공급을 받죠. 그래서 AMD 쪽에 HBM 공급을 삼성전자가 독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하니스가 주력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또 이쪽에 이제 콜테스트 통과되면서 엔비디아 쪽 공급받되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연결되고요. 또 이제 IBM 같은 경우도 이번에 AMD 쪽으로 관련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객사로 된 삼성전자가 또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 뭐냐면 핵심은 그거죠. 메모리 파트너사들이 다 수혜받는데 결국은 삼성, 하니스, 또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수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국에 아직까지 캐파가 연간 캐파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웨이퍼성으로는 이제 한 50만 장이 안 되죠. 45만 장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그 작년 말까지 해서 이럴 정도인데 내년까지 해서 하는데 근데 지금 오픈 AI 쪽에서 요구하는 쪽 보면은 상당히 지금 올 90만 장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부족하죠. 이미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 이 부분하고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니스를 합치더라도 상당히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래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이미 딱 내년도까지 공부할 수 있는 물량들이 다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주문량들이.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있다. 쇼티지가 연결되고 있다. 수치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 파트너 관련 회사들이 결국 이제 이렇게 메타라든 이런 쪽 그 메인 그룹들이 투자를 하는데 다른 그룹들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점 아까 보여드렸는데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메모리 쪽으로 서버에 연결되는 부분에 수혜가 될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메타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요. 이런 AI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AI 학습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 말까지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내년도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엔비디아도 이렇게 뭐 블랙엘 제품이라든지 누비 같은 새로운 제품들을 내년도에 이제 공급할 예정이죠. 내년도부터 공급할 예정이고 AMD도 신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새롭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요한 점은 이게 일정을 보면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짝이 되는 HBM 가격은 고성능 HBM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루빈에서는 이 블랙에 대한 HBM3 제품 들어가고요. 루빈에서 H4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로 12단짜리, 뭐 16단짜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은 이 단위에 대한 부분에서 3하고 4하고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비싼 제품들이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프리미엄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새 제품에 장착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낙수 효과를 우리 반도체 회사가 누린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죠. 개수로 볼 게 아니라 이제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게 되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루빈 쪽으로 연결 보면 내년 정도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들어가는 물량을 보게 되면요, 단위수가 바뀌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11,211기가 바이트라고 본다면 내년도에는 24,900, 그러니까 2배 더블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BM의 물량이 더 커진다는 거고요. 또 칩 부분에서도 출하량이 이렇게
한 2,000개 가깝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것 보면 어떻습니까? 출하량 대비해서 데이터량이 더 많이 쓰인다. 그러면 이 HBM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네, 비싼 제품을 통해서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 수혜가 크겠죠. AMD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냐면 뭐냐면 그 자체 내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자체 이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당연히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메모리 파트너의 신규 물량들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이제 엔비디아 것도 쓰겠지만, 네, 자체내 딱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 결국은 메모리는 삼성전자 하니스가 공급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모델 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은 HBM 수요량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소요량들이.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의 흐름에서 이렇게 계속 급증되는, 네, 흐름을 좀 이어진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지금 HBM은 40% 성장할 거고 레거시는 16% 성장해 나갈 걸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되는 게 뭡니까? 메모리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15만원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파운드리 있죠.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의 파운드리를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A16에 대한 들어가는 이제 AI 칩을 공급하는데 자율주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A14 그리고 A15 같은 제품도 이제 공급할 쪽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고요. 자체적으로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라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캡콤가 썼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자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까지 좋아지게 되면요 더 긍정적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왜 삼성전자에 맡겼을까라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이게 바로 실적으로 이제 패키징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HBM 같은 이런 제품을 여기에 공급하죠. 근데 테슬라의 이 칩을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줍니다. 이게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또 메모리가 들어가죠.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미센스 반도체라든지 또 이 기판이라든지 여기에 부품들이 들어가죠. IT 부품. 삼성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풀턴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HBM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도 설계도 받아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패키징까지 해서 제품을 만들어준다. 네, 이렇게 이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주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설계만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TSMC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량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슬라처럼 가져왔던 것처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물량 가져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또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어떤 구간이다 보니까 AI 인프라 쪽에 먼저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이번에 잭슨한 CEO가 했던 말 중에 하나 뭐냐면 AI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다음에는 AI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에이전트 AI 쪽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가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갖고 있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온디바스 AI, 그 다음 피지컬 AI, 로봇이 대표적이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프라 쪽의 투자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AI 서비스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흐름들을 이어가지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AI 쪽에 어떤 버블 형성기로 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전에 보면 이 빨간색이 이제 그 하드웨어 측면입니다. 그때 인터넷 처음 보급됐을 때 보면 한 몇 년 동안 이제 상승했냐면 보통 1년, 2년, 3년
네, 3년 이상의 흐름을 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도 흐름에서 아직 버블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제 완전히 버블이 크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 징후가 뭐였냐면 소프트웨어가 움직였을 때요. 특히 예전에는 그 하드웨어가 그때는 인텔이 주도에 있었죠. 예, 시스코, 인텔, 뭐 이런 퀄컴 같은 회사들이 주도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베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그때 이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뒤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뒤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그게 이제 바로 피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드만 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움직였을 때라는 점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AI 쪽을 상당히 밀고 있기 때문에 연말하고 내년 초에 상당히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도 눈여겨서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D램의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거시 쪽, 이게 이제 HBM을 내년도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이 다 마감됐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투자하면 장비사들을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 최근에 오니가이피스도 그렇고 막 올라가고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못 올라간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네, 찾아가야 되고 지금 뭐 소재 관련해서도 뭐 보니까 제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서 소재 기업들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TCK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그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솔브레인 같은 뭐 기업들도 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물량이 많아지고 앞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연결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흐름 타고 있다는 걸 여기서 뭐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번에 한미 관세를 통해서 15%로 이제 적용하면서 큰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자동차가 그동안 피해주었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 흐름이 되고요. 뭐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다 AI로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그린 게 아니라요. AI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 한번 드라이브 갑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또 딱 하는 거죠. 값싼 자동차 내일 급등 합의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자동차 합의하니까 지금이 기회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PBR이 0.4 뭐 그 정도입니까? 엄청 싼 거죠. 그래서 하여튼 조선주도 영향을 받겠죠. 합의했기 때문에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네, 그것도 있는데 이제 덜 올라간 기업들을 보셔야 되니까 자동차 쪽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현대차하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 핵심적인 부분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5%로 관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제 어떤 이익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10조 원대 어떤 25% 10조 원에 대한 피해가 있을 텐데 현대차 그룹차 전적으로. 근데 이걸 빼고 보면 15% 하게 되면 이제 전체를 보니까 한 4조 이렇게 한 4천억 정도를 다시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5조 원 최대 다른 그룹까지 연결하면 5조 원 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흐름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것 같고요. 분명히 또 미국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낙수 효과가 전개될 것 같고요. 또 지수가 제가 4천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미 관세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신 대로 역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9월달. 그러면 미국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 그 부분을 메꾸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관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하나 족쇄가 풀리면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꾸준하게 현대기아가 물량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GM하고 포드가 실적이 좋게 나왔죠, 예상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기아가 퍼로 보더라도 3배 정도면 안 되거든요. 예, 도요타에 대비해서 절반 수준 이하로 있다는 점. 네, 이 점 봤을 때 같은 관세 조건이잖아요. 15%. 예, 너무 좁혀가 있는데 네, 이제 한 11월 달 되게 되면 정부에서 밸류할 겁니다. 그래서 밸류하게 되면 이제 이런 한원유라든지 또 배당과 자사주에 대한 매입과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이 가장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자동차의 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먼저 듣고 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셨을 거라 봅니다. 네, 저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프터마켓에서 보니까요. 이미 30% 수익 중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면 큰 수익들을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력을 먹고 사는 하마, AI입니다. 그래서 ESS, 2000G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이게 바로 ESS라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결국 이 안에 배터리 셀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로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그동안 안 쓰면은 이제 이렇게 딱 클로 보냈는데 이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AI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력을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I 때문에 지금 전력 소모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원전이 있지만 대안이 있지만 원전이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대형 원전 10년 걸리고 소형 원전 그래도 몇 년 걸리잖아요. 예, 그 전에 뭐가 필요할까? 결국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가 전기차 쪽은 이제 세액공제가 끝나긴 했지만 ES 쪽은 세액공제를 30에서 50%까지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그 LG엔소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이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크다는 거죠, 세액공제가. 만들면 만들수록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전략은 제가 이렇게 몇 번 그려서 알려드렸는데, 그 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금리 인하한다고 했을 때 꼭 이렇게 보시라겠죠. 네, 제가 한 두세 번째 영상에 이걸 알려드렸는데요. 미국의 성장주는 인공지능이죠. 거기에 반도체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에너지 ES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금리 인하하면 자동차 할부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차하고 연결된 부분도 또 2차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ES하고. 이렇게 꼭 보셔야 한다고 했죠. 다 급등 나왔죠. 지금 시간 지나보면 다 저점에서 알려드렸는데 이거 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주는 제약바이오인데 여기 AI 연결된 로봇으로 좀 전개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립니다. 네, 이전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핵심이 이거죠. 세액공제가 2033년까지 적용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가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배터리 셀 가격은요. 소재 가격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셀 가격은 이렇게 소재하고 연동되어 있다. 양극재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이제 그는 팔면 팔수록 손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평가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재고평가에 마이너스 잡힌 거고요.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가는지 보면 우리가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요. ESS도 있지만 이런 본업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ESS 가격도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 점도 체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포인트 보면 LG엔솔 그 전에 보여드렸죠. LG엔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APMC가 세액공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SS 물량이 커지면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조 4천원 늘어나옵니다. 이 주황색이 이제 세액공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어떤 이제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LG엔솔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ESS 비중이 내년도에는 30%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네, 삼성 SDI도 30%도 올라갑니다. 네, 이 점에서 삼성 SDI도 지금 살아난 분위기가 여기에 형성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한 2배 정도 성장한다는 거, 네, 전체 시장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지금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에서 이제 10월 달에 33GWh의 공장이 완공됐는데요.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이제 전기차 못 팔고 있어서 이 라인을 ESS로 전환합니다. 전환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쪽이 ESS 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부터 반등이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동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된 물량이 33기가 정도 되는데요. 이 물량을 다 ESS로 전환했습니다. 개조해 가지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4,500억 정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세액공제로 9,00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 물량들. 그래서 9,000억에 대한 이 수치액이 바로 플러스로 되기 때문에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삼성 SDI가 주목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물량이 늘어난다면 더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삼성 SDI, LNF 또 관련주들 에코프로 급등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그래서 내년, 이렇게, 그 순차익금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재정적으로 근데 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겠죠. 네. 그 2000년에는 이제 재정 문제가 좀, 재무부적인 문제가 있었죠. 아까, 이런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 좋았죠. 이런 부분에 이제 완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급증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도 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 AI의 전력 수요가 커지면 물론 전력기기 좋겠죠. 또 뭐 신생의 재생에너지 거기다가 원전까지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2000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보면 전력기에 대한 수요를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는 원전은 이제 짓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수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매출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 메꿔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ESS 쪽에서 형성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용으로 이 신규 전력들이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기차는 시대적인 흐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보조금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가 앞서가 나갈 겁니다. 그 점에서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이제 전기차의 EV 쪽의 배터리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투자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2000년에는 한 번은 크게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료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원전을 짓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그 자리를 좀 메꿔주고 있고요. 그 원전을 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서 2033년도 이후부터는 원자력이 좀 도와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풍력과 태양광 쪽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점에서 한번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ESS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각형 LNFP입니다. LFP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형으로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소개하고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게 각형 쪽으로 연결되면 이제 케이스 쪽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상신 EDP 그 신흥 SLC가 이 삼성 SDI 쪽으로 연결해서 각형 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각형 쪽으로는 이제 LG 엔솔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체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LFP 쪽에 이제 시장이 지나갈수록 주도에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LFP 쪽으로 들어간 소재에서 가장 대표 기업이 이제 양극재는 이제 LNF가 있죠. LNF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우치형으로 LG 엔솔이 하고 있고요. 예, 각형 쪽으로는 삼성 S타일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삼성 S타일은 공급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엔솔은 파우치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각형이 좀 제조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원통형 쪽은 지금 삼원계 쪽은 이 BBC 어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쪽으로 쓰는 고전력에서는 이쪽을 쓰이는데 ES 쪽은 단가가 싸진, 이건 이제 비쌀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은 비쌉니다. NCA 계열 같은 경우는 비싼데 이쪽에 이제 삼성 이제 S타일가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ES 쪽으로 들어가는 LFP 쪽이 많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NF라고 많이 지칭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LG엔솔은 이제 LFP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각형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파우치형이 주력인데 이제 각형 쪽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LFP 쪽으로 이제 주력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이런 회사도 있지만 이제 LNF가 연결돼 있죠. LNF. 삼성 SDI는 NCL 계열에서는 이제 포스코 PCM이 공급하고요. 양극재로. 그리고 LFP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LNF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장의 물건은 이제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PCM이 공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에코프로 BM 쪽이 공급하고 있다. 이 점에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계속 수혜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준비했던 게 AI 쪽으로 해서 결국은 통신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DTC, 이번에 2025에서도 잭슨 CEO가 이걸 말했죠. 노키아하고 자기네 만든 칩을 노키아에 공급해서 6G를 선점해 나가겠다. 중국이 워낙 AI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연구 인력이 많기 때문에 중국을 빨리 해야 된다 했죠. 지금 이거 보면 이 영상도 다, 이 자료도요 다 AI로 만든 겁니다. 참 이렇게 정말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예전에 다 그렸는데 이게 다 만들어줍니다. 얘가 그만큼. 근데 이렇게 이제 빠른 통신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6G가 필요하다는 거죠. 통신 혁명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 나왔지만 나중에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통신사의 주도하는 이제 양자 야모 구축이 필수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IBM도 양자 컴퓨터, 다른 이제 양자 컴퓨터의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데, 결국은 암호하고 연결됐기 때문에요. 통신에 대한 어떤 발달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통신, 새로운 구축이 이루어져야지 양자 컴퓨터도 같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가입자들이, 저도 동영상 보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잖아요. 트래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투자해 놓은 걸 보게 되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가입 한 명당. 이렇게 평소 이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평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서비스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으로 로봇, 이렇게 휴먼 로봇 하게 되면 이 통신을 통해서 움직일 텐데요. 이 포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투자가 전개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파수 경매를 이벤트를 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챙겨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는 뭘 하냐면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엄청 랠리를 보였었죠.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투자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통신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몇 배로 올라갔던 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5.5기가로 먼저 6G로 안 가고 이렇게 중간 단계로 가게 되면 올해는 이제 투자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꾸준히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전개될 것 같고, 만약에 6G로 갈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출연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상승에 이어질 거고 2029년도가 가장 피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6G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엔비디아 쪽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그 오픈랜, 우리가 인터넷 무료로 많이 쓰이잖아. 근데 하여튼 전 세계 오픈랜 통신 시장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 쭉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아마 통신사들이 이제 본격 주파수 경매학 투자할 때 보면 예전에 이제 HCL, FR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급 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이 급증했고요. 솔리드도 미국 시장이 개화되면서 그 다음부터 실적이 이제 22년도, 3년도에 급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아까 이렇게 솔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죠. 솔리드, 그리고 KMW 이런 기업들부터 RFHRC라든지 이런 기업들,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업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총 오늘 4가지 가지고 정말 제가 자료 준비도 하고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콘텐츠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실시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좋은 정보들 아침마다 전략들, 상중, 시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이렇게 구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링크 주소가 여기 있고요. 참고하시고 핸드폰으로는 이렇게 QR코드 찍으시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도움 받고 싶은 분은요. 저는 한국경제TV에서 베스트 파트너로 이번 선정이 됐습니다. 수익왕이 됐었고요. 그만큼 수익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넷하고 주유창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와우넷은 PC 기반, 주유창도 앱 기반이고요. 와우넷도 이제 앱이 다 있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실적 어떤 수익을 보게 되면요. 한양디텍도 이미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세 자리 수익 올라와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대응했는데 130% 정도 이렇게 하나 버티려지듯 65 이렇게 25%짜리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거의 70% 후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솔브레인도 그리고 ENF도 280%, 테스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했는데요. 200%대, 유진테크도 이제 200% 넘었습니다. 좋은 종목을 발굴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대응했던 거고요. PSK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100% 흐름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종목들, TCK도 70% 수익이고요. 대표 기업들이 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이렇게 해서 조선기자 쪽으로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피처링 같은 경우 70%, 에코프로라든지 또 이찬지 그리고 로봇들, 에른젤 이런 기업들부터 T로보틱스 39%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별표시 해놓고 공개를 안 했지만 이런 핵심적 기업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처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못했는데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컨텐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지호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